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연애의 핵심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주 한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2년 동안 짝사랑해온 여성에게 드디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백 후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사다 주고 점심 메뉴까지 챙겨주며 퇴근길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구를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차까지 내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불과 일주일 만의 말입니다. 결과는 그녀가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셨거나 주변에서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성적 판단력을 잃고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이런 행동이 왜 관계를 망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심리학적 비밀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 짝꿍이었던 친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100일 동안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 결과 그 여학생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 선배 중 한 명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단 한 번의 고백 후 특별한 행동 없이 평소처럼 지냈는데 2달 후 그 여학생이 먼저 다가와 사귀자고 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인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점. 연애의 불균형 법칙, 감정의 시차 이해하기. 현실의 연애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동일한 똑같은 감정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한 사람은 고속 열차를, 다른 사람은 느린 기차를 탄 것과 같습니다. 도착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의 대학 시절 친구 민수는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소위 말하는 첫눈에 반한 경우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그저 괜찮은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민수는 고백 후 6개월을 기다렸고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된 그들은 종종 웃으며 그 시간을 회상합니다. 민수의 아내가 언제 마음이 변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내가 고백하고 나서 나한테 특별히 더 잘해주려고 애쓰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정의 시차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를 보신 분들은 주인공 톰이 서머에게 얼마나 애태우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톰은 서머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감정의 시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연애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2점. 가산점 이론, 호감의 수학적 원리. 연애에서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행동은 단지 가산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 입시나 취업 시험에서의 가산점과 같습니다. 기본 점수가 충분히 높지 않다면 아무리 가산점을 받아도 합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직장 동료 지은 씨는 약 1년 전 같은 건물 다른 회사의 남자 직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를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밝게 웃어주고 가끔 회사 행사에서 만나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생일에 선물을 준비하고 그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자주 나타나고 심지어 그의 취미인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의 노력 끝에 그 남성은 다른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왜 그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본 점수의, 아니 기본 호감도의 중요성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기본적인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가산점을 쌓아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처음 만남에서 4분 이내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초기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기본 호감도를 높이는 비결은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에 있습니다. 꾸며진 모습이나 과장된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되 최선의 버전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에서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프라테폴 이펙트라 불리는 이 현상은 작은 실수가 오히려 인간미를 느끼게 하고 상대방이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점. 과잉친절의 역설. 왜 지나친 호의는 독이 되는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절이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0대 회사원 준호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같은 부서의 여성 동료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고백 후 그는 그녀의 업무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녀가 야근할 때마다 함께 나눠 도움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그녀가 먹고 싶은 메뉴를 물어보고
종종 그녀의 점심값을 지불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생일에는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친절은 그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녀는 부서 이동을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준호 씨는 그녀의 친구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해서 부담스러웠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과잉 친절의 역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친절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심리적 빚을 지게 하고 이는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가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상호 호의의 원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아니 돌려주고 싶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연애 상황에서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제공하면 다른 쪽은 그것을 돌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해결책은 점진적인 진전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행동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친밀도를 높여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당신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도 불리는데, 누군가에게 작은 부탁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거나 이 영화 추천해줄 수 있을까? 같은 작은 부탁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도울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점, 호감의 역학 고백 후 전략.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즉 고백은 연애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백 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20대 후반의 미나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고백 후 그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미나 씨는 매일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답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거리를 두었고 그들의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친구 수진 씨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도 오랜 친구에게 고백했지만 그 후 특별히 그를 더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그에게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달 후 그 친구는 수진 씨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그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니, 핵심 차이는 여유와 인내에 있습니다. 고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니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이 그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반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심리적 반동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압박을 받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 후 지속적으로 답을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상대방이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백 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아니, 최적의 전략은 표현하고 물러서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한 후 상대방에게 생각할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동시에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재미있는 심리학 연구에서는 하드 투 겟 전략의 효과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보다는 관심을 보이지만 그 관심이 온전히 확보되지 않은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부분적 강화라는 심리학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항상 주어지는 보상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 후에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고백으로 관심을 표현했다면 그 후에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점, 희소성의 매력 왜 여유가 중요한가? 삶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얻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희소성의 원칙이라 불리며 연애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35세의 변호사 덩우 씨는 같은 법무법인의 동료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지만 그녀는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초조해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곤 하지만 정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백 후에도 평소와 같이 행동했고 업무적으로는 프로페셔널하게, 개인적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며 취미 활동과 친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달 후 그 여성은 정우 씨에게 다가와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내가 고백 후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여유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충족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심리학적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사실 연애는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두 사람의 삶이 공유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상대방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태도는 오히려 건강한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자 아서 아론의 자기 확장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 자원, 정체성 등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파트너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즉,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여유를 갖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관심사와 취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둘째, 좋은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경력이나 학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연애에서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6점, 사랑의 심리게임 암시적 관심과 명시적 표현의 균형. 연애는 때로 미묘한 신호와 암시의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명백하게 관심을 드러내면 미스터리가 사라지고 너무 모호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27세 디자이너 소영 씨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남성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고백 대신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그가 찍은 사진에 댓글을 달고 때로는 자신의 사진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그가 먼저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이 사례는 암시적 관심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고백 없이도 공통 관심사를 통한 자연스러운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런 간접적 접근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상대방의 성향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커뮤니케이션 적합성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메시지의 효과는 그것이 얼마나 상황과 청중에 적합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은 점진적인 접근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선호도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상대방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들의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직설적인 사람이라면 직접적인 접근이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점진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여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개인적인 주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발의 문 기법이라고 불리는 심리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7점,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연애의 현실주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또한 위로가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32세 회사원 태준 씨는 2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사는 여성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는 모든 올바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고 압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태준 씨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태준 씨는 실망했지만 나중에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끌릴 수는 없고 그것은 내 가치를 낮추는 일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감정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완벽한 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상대방과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지 적합성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퍼즐 조각이 서로 맞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조각이 손상될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적합성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성공적인 관계는 두 사람의 가치관, 목표, 성격 등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기본적인 적합성을 창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 거절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것을 개인적인 실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적합성에 대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들이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히려 더 건강한 연애를 가능하게 합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핵심은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주요 교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애는 불균형과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행동은 단지 가산점일 뿐 기본적인 호감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가산점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친절과 노력은 오히려 부담을 주고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고백 후에는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주는 표현하고 물러서기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여유와 자기 충족적인 삶은 오히려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상황과 상대방의 성향에 맞게 암시적 관심과 명시적 표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절을 개인적 실패가 아닌 적합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결국 진정한 연애의 비결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관계를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연애가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